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오늘은 사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레슨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만세력을 열어보고 내 사주팔자의 흐름을 잠깐 보는 정도에서 한번 간단하게 레슨 준비 도와드릴게요. 3월이 되었는데요. 2020년도 다들 어떠신가요? 사람인지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혹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0년도 뿐만 아니라 내 사주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타로와 신점, 사주 모두 다른 사람들이 내 미래와 나의 그릇을 살펴봅니다. 그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이 다를 텐데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내 사주를 알고 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주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천천히 알기 쉽게 다가가면 재밌고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사주 보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와 만세력 보는 방법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만세력을 보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제 만세력이라고 치게 되면은 다양한 만세력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만세력을 다운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원각 만세력 혹은 하늘 도마뱀 만세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각 만세력은 이제 아이폰 유저분들께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일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패드 다 보니까 원각 만세력으로 만세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렇게 원각 만세력의 어플이 열려져 있는데요.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만세력을 치게 되면 임시로 한번 사주를 보도록 할게요. 임시로 2020년도 3월 6일 우선 커다랗게 이제 8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이 4개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팔자는 8글자.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코드이고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번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작년에는 기해년도, 앞으로 올 연도는 신축년도 이렇게 1년씩 누구나 같이 가는 운을 세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경자운 신축 보이죠? 2020년도 누구나 같이 가는 이 운은 우리가 세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운은 뭘까라고 보면 10년씩 바뀌는 운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10년씩 가는 운을 우리가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1년 운과 달리 이 운은 나만의 고유 대운입니다. 보면 여기 경자년도 신축년 누구나 같이 가는 운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운은 다 숫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10살이라서 나도 10살이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와 대운, 세운을 알아가는 게 사주의 첫걸음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주팔자의 이 윗라인에 있는 이 글자들은 우리가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나타내는 글자고요. 우리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의 관계 이야기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우리는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간. 하늘의 숫자, 하늘의 글자를 뜻하고요. 우리는 천간이라고 합니다. 윗라인은 천간인 글자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라인은 우리가 12지지를 볼 때 알 수 있는 글자인데요. 친숙한 한자들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의 12지지의 글자입니다. 밑에는 지지라고 하고 우리가 땅의 글자라고 하고요. 천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늘의 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글자는 우리가 의식의 수준을 나타내고 이 밑에 라인의 글자는 우리가 무의식의 글자, 무의식의 상태를 설명하는 글자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주팔자를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두 라인으로 나뉩니다. 이제 이 두 라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도, 즉 띠의 글자를 보게 될 텐데요. 조상의 자리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월의 글자예요. 월의 글자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원의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년과 자식궁을 상징하는 시간의 자리는 이렇게 자식궁으로서 나타내는 글자에 위치되어 있는데 근묘화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묘화실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열매까지 나타내는 시간의 순서인데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당황해서 책을 접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동영상을 조금씩 보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단 한자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자가 아닌 지금 한번 색깔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색이 여러 가지 있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초록 색깔은 우리가 나무의 기운이고요. 빨간색은 불의 기운, 그리고 노란 색깔은 땅의 기운, 그리고 흰색은 금의 기운, 그리고 회색은 물의 기운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색깔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색깔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내가 여기가 빨간색이라면 내가 불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원의 색깔로도 나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가 나의 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쥐띠니까 쥐띠의 속성과 쥐띠의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상의 가문, 카르마를 나타내고 가문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라서 나의 성향을 100%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원숭이가 보이죠? 이렇게 되면 땅의 성향과 원숭이의 성향이 섞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1원은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만세력을 열어보고 생년월일을 넣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편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월입니다.